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현지 시간 5일 가자를 접수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하루 전에는 이란을 목졸라 죽이겠다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미 의회에 지한파 의원들이 만들고 있는 코리아 코커스라는 게 있는데, 상하원에 걸쳐서 거기서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카타르가 아니라 미국에서 LNG를 사야 한다. 그리고 제7광구 개발에 미국이 참여하면 중국을 좀 컨트롤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계가 엄청 빠르게 돌아갑니다.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해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WHO 탈퇴를 결정하고 유엔 인권위에 대한 지원금을 동결했죠. 이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또한 미국의 친중 행보 시작 이후, 이것도 그때죠. 이제 계속 강화되어 왔던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초세계화, 즉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고 초월하는 극단적 세계화, 이 흐름을 정면으로 절단낸 사건입니다. 이게 그걸 의미해요. 트럼프는 또한 CIA에 대해서는 조기 희망 퇴직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고 있으며, CIA의 외곽 조직으로도 불리는 국제구호활동기구인 USAID, 미국 국제개발처에 대한 예산을 전면 동결했습니다. 이게 우리 돈 한 56조 원쯤 씁니다. 연에. 네, USAID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USAID 구호물자 국내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 USAID가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한 10,000명쯤 직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300명만 남기고 전부 잘라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USAID는 당분간 국무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관리 감독처가 좀 불분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아주 제멋대로예요. USAID는 그동안 정부 통제를 벗어난 그들만의 좌파, PC 좌파,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뭐 해체주의, 그런 좌파 왕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USAID 없앤다고 하니까 그냥 민주당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게 한 수십조가 풀리니까 저거랑 연관된 전문가들, 저거랑 연관된 학자들, 저거랑 연관돼서 무슨 시민단체 비슷하게 해갖고 밥 벌어먹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디글디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민주당 기반이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원래 USAID는 CIA 외곽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CIA의 대민 구호 창구로서 시작한 거예요, 저 USAID가. 그런데 이제 혼자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아무 정부 기구의 제한도 받지 않는 그냥 세금으로 돌아가는 구호 단체가 되어버려 가지고 CIA조차도 오염시킬 정도로 아주 제멋대로 돌아가는 행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원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 센터 같은 경우에 연구소에 비밀리에 4천만 달러를 USAID가 지원했습니다. 또 세르비아의 동성애 성전환 운동, LGBTQ 운동에 연 150만 달러를 지원했고요. 베트남이 중국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2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천지사방에 이런 희한한 프로젝트들에 돈 질렀다고요, USAID가.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으면은 USAID는 어떻게 뭐 고쳐서 쓸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없애려면 미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한 10,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한 300명 정도로 줄이는 것부터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줄여가냐면은 이번 주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 금요일 날 밤부터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또한 이제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를 부과했죠. 멕시코는 여기에 그냥 화들짝 겁을 먹고 황급히 국경지대에 10,000명의 군인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멕시코에 그동안 요구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첫째, 중국 상품에 우회 기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에 중국이 많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경 관리를 멕시코 쪽에서 막아달라. 세 번째, 마약 카르텔을 멕시코 쪽에서 막아달라. 셋 다 안 되고 있죠. 이에 트럼프는 이제 10,000명 군인을 일단 동원하니까 25% 관세 잠깐 부과하는 거, 실행하는 거 잠깐 유예했습니다. 또 캐나다와는
경제 개방, 시장 개방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국무부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에요. 트럼프가 앞에서 치고 나가면은 부통령 밴스하고 국무부하고 이게 따라가면서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수습을 하는 진짜로 그걸 현실화시키는 그런 거고요. 캐나다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빗장을 많이 걸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금융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빗장을 많이 걸고 있는데 그 빗장 다 풀어라 이거예요. 네. 여기서 잠시 세연탈출 자구동을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연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파나마 운하 운영에 관한 전면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죠. 현재 파나마 운하는 나날이 중국 공산당의 입김을 강하게 받고 있는 홍콩부 리카싱이 소유한 CK 허치슨 홀딩스 산하의 CK 홀딩스 포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런 그 항구 운영 회사예요. CK 홀딩스 포트가.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홍콩 기업인데 이 홍콩 기업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중국 지배를 받는 데다가 리카싱이 또 중국 공산당 손아귀에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리카싱이 중국에 많이 투자를 해놨거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파나마 정부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우리는 뭐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어떻게 군인을 가서 접수하냐, 뭐 트럼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미 국무부와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그 협의에 들어가 있고요. 파나마 쪽은 즉각 중국의 1대1로 해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파나마 운하는 좀 미국향으로 미국을 향해서 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이제 군사적 전략적 측면이죠. 파나마 운하는. 근데 이제 군사적 전략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린란드죠. 이 그린란드는 아시다시피 그린란드를 미국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은 뭐 북극 항로나 이런 거를 하고 또 그린란드의 자원 이런 것도 있지만 당장 이제 군사적으로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날아 들어오는 ICBM을 요격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린란드에서 러시아를 때릴 수 있는 그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의 비전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실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피터 틸과 함께 페이팔 커넥션의 핵심인 켄 하우리가 차기 덴마크 대사로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움직임,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한 조치, 또 파나마 운하에 대한 조치, 또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 이런 걸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일련의 움직임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2월 4일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 행정명령 내렸고요. 2월 5일 날 가자지구 구상을 발표를 했다고요. 이거는 핵폭탄급 중동 전략입니다. 예, 아주 그 패키지예요, 두 개가 하나가.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그 담보할 수 있는 그 이제 중동 전략의 큰 이제 그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질서가 중동 쪽에서 완전히 안정화되는 그런 큰 구상입니다. 먼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좀 살펴보죠. 예,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행정명령은 중국을 정조준합니다. 이 지금 드럼통 두 개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란 압박하기 전에 그 오바마 정부 말기 때와 트럼프 정부 첫 해 때 2017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드럼통은 2023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드럼통을 보시면은 예, 그 바이든은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 2017년 끝나고 나서 목 졸랐거든요. 그랬다 바이든이 풀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한 500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이 됐어요. 근데 2023년을 보면 2024년도 그 수준이고요. 22년도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은 누가 수입했냐? 저 빨간 거 91%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가 7%예요. 그런데 이제 시리아가 이제 그 순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8%예요. 이제 이 시리아랑 중국을 합치면
베네수엘라가 2%고 이란에서 사들이는 데가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 목을 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중국을 정조준하죠. 중국의 초이스는 두 개죠. 만약에 중국이 이란에서 계속 원유를 수입하면 미국한테 그 세컨더리 생션, 그러니까 2차 제재 맞을 가능성이 있죠. 그걸로 가는 수가 있죠, 잘못하면. 근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한테 굴복한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안 사들인다. 그러면 뭐 이제 중동 어떤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도 시리아에서 쫓겨난 판에 중동 어떤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고분고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민주화되는 거고, 색깔혁명으로. 이란 목조력이 들어간 거예요. 트럼프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리겠다, 빵까지 떨어뜨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인터뷰 기자가 대통령 당신이나 측근에게 테러를 하겠다고 이란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테러가 일어나면 이란을 지구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해두겠다. obliterate. 물론 지금 말해뒀다는 소리가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말했었다. 옛날에 그 2020년에 솔레이마니 때.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이번 인터뷰를. 예. 그러니까 2020년 1월 대통령께서 솔레이마니를 참살했을 때 이란과 그 국토각시들은 대통령님과 관계자들을 테러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란에 최대 압박을 가하면 하고 이제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If it's Iran and their proxies who have threatened to retaliate against you and your team by killing you guys for taking out Soleimani. Well, they haven't done that, and that would be a terrible thing for them to do. Not because of me. If they did that, they would be obliterated. That would be the end. I've left instructions. If they do it, they get obliterated. There won't be anything left. And they shouldn't be able to do it. And 예, 지워질 거다. 뭐 내가 중냐 사냐를 떠나가지고 이란이 지구상에서 지워질 거다. 살벌한 말 합니다. 요번에 한 인터뷰예요. 예. 예,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또 2월 6일에는, 예, 네타냐후, 네, 2월 4일, 5일에는 2월 5일, 6일이었네요. 진짜, 뭐 완전히, 예, 어제 그전에, 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를 미국이 접수하겠다, 경영 관리하겠다라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혼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자를 평정 작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랑 같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거예요. 마이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건 이스라엘과 이제 합의가 끝났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네타냐후와의 이번에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가지는 첫 정상회담입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제 이시바 시게루가 되죠. 예, 지금 하고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기존의 틀을 완전히 뛰어넘는 획기적 구상입니다. 이 구상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국내에서 입체적으로 안 짚어주는데, 예. 우선 이제 이번 구상 발표하기 전에 한 열흘 전부터 트럼프가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 트럼프 스타일을 좀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가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말이에요. 여기 그 요르단, 에집트 같은 아랍 국가들이 그 좀 사우디 같은 데들이 몇 명 데려가서 이렇게 분산 수용하세요. 한 200만 몇 개 안 되니까 뭐 40만, 20만, 50만 이렇게 데려가면 분산 수용 되지 않겠어요? 거기 지금 다 부서져 있는데 거기 어떻게 사람 살아요? 이렇게 이제 그 온건 아랍국을 압박했어요. 근데 이제 온건 아랍국 입장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레디칼한 데다가 통수를 잘 때려요. 특히 이제 그 1991년인가요? 그 걸프전 때 통수 때린 것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 그러면 넌더리를 쳐요. 지금 레바논이 작살난 것도 팔레스타인 때문에 작살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온건 아랍 사람들은 레바논이 failed state, 그러니까 국가로서를 상실했잖아요. 헤즈볼라가 최대 정파가 된 거 아니에요. 헤즈볼라가 최대 정파가 된 게 레바논으로 넘어간 팔레스타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요. 온건 아랍 사람들은. 그 쿠웨이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걸프 전쟁 때 쿠웨이트 사람들이 편안하고 게을러요. 룰루랄라 하니까 거기 뭐 의사, 뭐 관리자, 뭐 이런 회계, 뭐 이런 쪽을 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썼었어요. 그런데 걸프전 때 사담 후세인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그러니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부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보스를 잡아 죽이고 쫓아내고 이라크의 일부로 바꾸고 쿠웨이트를 거기서 자기들이 이라크의 일부가 된 쿠웨이트를 자기들이 다스리겠다 하고 나선 거예요. 쿠웨이트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쿠웨이트가 선의를 가지고 받아들여 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온건 아랍 입장에서는 쟤들은 널널이 같은 놈의 자식들 저기 지중해 연안에 사는 제대로 된 저기 그 이슬람도 아니고 저 양아치 같은 것들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통수 가고 안 되겠네. 이게 딱 박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쟤들을 안아들였다가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안 안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럼 트럼프는 모른 척하고 계속 야 그거 200만 되니까 한 50만 뭐 30만씩 나눠서 좀 수용 좀 해주세요 하는데 거기다 폐허됐잖아요 하는데 당연히 온건 아랍 국가들은 안아들이질 않죠. 네. 제안을 거부하죠. 네. 거부합니다.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2월 6일 날 이거 빵 내놓은 거예요. 그래? 너희 안 안아들여? 오케이. 그럼 우리 미국이 가자를 접수해서 가자를 경영 관리할게. 재건하고. 뭐 불만 있냐? 그럼 안아들이든지.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온건 아랍 국가들이 할 말이 없어요. 트럼프 안에 반대하려면은 20만, 50만, 30만의 가자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 안아들여야 돼. 그 대안을 못 내놓으면 트럼프 말에 반대를 못 해. 그럼 미국은 도대체 무슨 깡으로 가자를 접수하겠다고 나섰냐. 예, 그걸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이제 가자를 접수하면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안 행정 서비스를. 미국 사람들, 미국 시민들이 직접 제공할까요? 아닙니다. 철저한 신원 조사를 거쳐서 현지인과 에집트나 요르단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급여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사우디나 이제 저기 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뭐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데는 이제 그러니까 본국인들, 국적자들은 엄청 뭐 일 안 하죠. 걔들은 그냥 탱자탱자 그냥 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데려다 쓸 수도 없고 지키들 써도 뭐 아무 일도 못 하고 파키스탄 출신은 데려다가 잘못 써놓으면은 대형 사고 나고 예. 파키스탄 출신들은 그러니까 이제 에집트나 아마 요르단 사람들을 많이 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이제 가자를 경영 관리하고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 예, 지중해 석유가스 개발에서 나옵니다. 이게 참 묘한데 그 이스라엘 가자 그 앞에 있는 바다, 그 지중해 거기에 이제 보면은 가자나 팔레스타인 쪽 수역을 이스라엘이 인정을 안 해요. 일방적으로 거기 개발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해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분쟁 수역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거기도 막 그 개발 면허 내줘요. 그 석유 개발 회사들한테. 이 지도가 그건데요. 팔레스타인 국가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지금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앞으로 팔레스타인 국가가 들어올 때에 그 국가의 수역이라고 인정하는 데가 지금 빗금치지 않은 보라색밖에 없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런데 앞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팔레스타인 국가가 생겨난다고 한다면 이 빗금친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게 지금 가자 지구에서 쭉 평행하게 쫙 뻗으면 저 빗금친 데가 들어간다고요. 빗금 안 친 왼쪽에 있는 보라색은 이스라엘이 거기는 앞으로 팔레스타인 국가가 들어온다면 뭐 수역으로 그 경제 수역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는 우리가 안 손댈게 하고 좁혀갖고 현재 이스라엘이 그나마 남겨놓은 데고 지금 빗금친 데들은 뭐 그거 이스라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뭉개버린대요 저기가. 그게 이제 이게 뭐 보면 EGHI라고 제가 영어로 써놨잖아요. 그거는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붙인 거예요. 존 E, 존 G, 존 H, 존 I 해서
그러니까 E 지역, G 지역, H 지역, I 지역. 그러면은 이제 이 지구에서 보면은 이 지구는 거의 대부분이 B급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72%가 분쟁 수역이에요. 그다음에 G 지구는 그 62%가 분쟁 지역이에요. H 지구는 5%가 분쟁 지역이에요. 근데 이 17 하마스 테러가 터진 직후부터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작년 봄 4월, 5월까지 이스라엘이 6개 회사에 이 HGE에 관해서 HGE 지금 그러니까 분쟁 수역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 수역을 포함하고 있는 HGE에 관해서 12개 개발 면허를 내줬다고요. 이렇게 무서운 판이에요, 이 판이. 이 중에는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자회사인 다나도 있습니다. 이 석유개발공사가 한 3, 4조 써가지고 아마 이게 원래 영국계 회사일 거예요. 영국계의 이 석유개발회사 다나를 인수합병을 한 적이 있죠. 한 10년, 10여 년 되나? 예. 그 다나가 여기에 들어갔다고요, 작년에. 가자 전쟁 이제 막 시작되고 나서 한 5, 6개월 안에 바로. 라이선스 하나 받았어요, 다나도. 하나인가 몇 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돈 받아내면 된다 이거지, 어차피. 예. 그래서 미국의 가자 경영 관리는 이건 성공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은 이제 물 건너 간 거예요. 왜냐? 팔레스타인 국가가 건설되면 이제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을 끼고 저쪽에 이제 웨스트뱅크죠. 예. 요단강 서쪽. 예, 웨스트뱅크. 근데 웨스트뱅크도 지금 이스라엘이 막 그 정착촌을 이렇게 좀 먹듯이 해놨잖아. 그래가지고 그 웨스트뱅크에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하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른 하나의 팔레스타인 지역 가면 딱 보완이 되어 있는 도로를 통해서만 연결돼요. 그냥 면 대 면으로 안 만나. 딱 그 선으로만 연결돼요. 그래서 차단시키고 보안 통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뱅크만 가지고는 팔레스타인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인구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바다와 연결도 없고 외부와 연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자 접수 평정이라는 얘기는 미국이 가자를 접수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겠다 재건하면서 이 얘기는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그런 신기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명분 때문에 이때까지 사실 안 될 건지 뻔히 알면서 계속 얘기해왔던 건데 그건 날아가는 거예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이제 시리아는 순치돼 가고 있죠. 이란은 최대 압박으로 색깔 혁명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로써 장기적인 중동 구도가 딱 자리 잡은 거죠. 2020년 말에 트럼프가 주도한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어코즈에 담긴 구상이 확실하게 자리 잡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뭐냐?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이끄는 친서방 중동이죠. 그래서 세계 에너지 수급 질서가 절대적 안정 체제로 가는 거예요. 중동 쪽이 안정화되니까. 이러한 아주 원대한 이게 구상입니다. 가자 접수가. 예, 원대한 구상이에요. 이 트럼프는 네타냐후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제 가자 접수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3번에 걸쳐서 네타냐후를 친구, 당신이 말해봐. 우리 정다운 친구, 베이비라고 불러, 베이비. 3번에 걸쳐서. 이거 뭐냐? 중동과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를 베이비라 부르면서 부통령 밴스가 그 이스라엘 가자 이란 정책에 있어서 핵심 설계자라고 사실상 밝혀요. 예,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이제 그 베이비라고 부르는 거 한번 보세요. 앞에 이제 그 바로 이 앞에 네타냐후가 뭔가 발표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baby. Very nice. Thank you. And JD Vance, everybody. JD, please, Vice President, stand up. He's been doing a good job. He's been working very hard on all things, but this in particular. We'll take some questions. 네, 다시 한번 보세요. Thank you very much, baby. Very nice. Thank you. And JD Vance, everybody. JD, please, Vice President, stand up. He's been doing a good job. He's been working very hard on all things, but this. 에너지가 넘치니까 JD 밴스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예. 그리고 이제 이
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번째로 네타냐후를 베이비라고 부르면서 네타냐후더러 기자질문에 답을 하라 그래요. 근데 또 세 번째도 똑같이 이제 기자질문에 기자가 이제 플로어에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베이비, you answer it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넘겨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뭐 짧으니까. Go ahead, baby. 기자 질문 받고 네타냐후 가르치면서 go ahead, baby. 두 번째도 그러고 세 번째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2, 30분 되는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를 계속 베이비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거 우리 막내 동생 같아. 뭐 이런 소리죠. 굉장히 친밀한,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걸 계속 연출을 해줘요. 보면은. 예. 지금 이 트럼프는 이제 글로벌 에너지 정책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 협정도 협약도 탈퇴해버리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중동 질서를 혁신해서 안정화시키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일본, 대만을 미국 LNG의 최대 시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LNG가 많이 나오게 되나 봐요. 그거 한국 갖다 써라, 일본 갖다 써라, 대만 갖다 써라요. 그 카타르를 꼭 집어요. 카타르 말고 미국 LNG를 사야 한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예.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인도태평양 영내 에너지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미국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동맹국들은 중동상 액화 천연가스 LNG가 아니라 미국산 LNG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Asian allies, Japan, Korea, Taiwan, they're doubling down on Qatari gas. I think that's a huge mistake. The Middle East is a very dangerous place. Qatar is sometimes they're an ally, sometimes they're not. They sponsor terrorist regimes like Hamas. It's unreliable. 네, 카타르를 그냥 꼭 집어서 공격하면서 카타르에서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카타르 이제 손보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버릇 좀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상하원에 지한파 의원들에 의해서 코리아 코커스라는 게 운영됩니다. 예, 코리아 코커스를 이끄는 핵심 의원들은 카타르는 정신머리 없는 나라다. 이거 완전 친중이고 뭐 하마스도 지원하고 테러리스트한테 돈도 주고 그런 정신머리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위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카타르에 압력을 넣어 LNG 공급을 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카타르랑은 거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아주 그냥 강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설리번 의원은 특히 카타르는 중국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며 만약 중국이 영내 분쟁에 연루돼 카타르에 일본이나 한국, 타이완으로 LNG를 보내면 안 된다고 할 경우 카타르는 그 말을 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타이완이 알래스카산 LNG 액화천연가스를 도입한다면 장담하건대 미국 해군 함정의 호의를 받을 것이며 아시아 동맹국과 미국의 LNG 협력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인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항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7광구, 지금 7광구 이제 개발하게 될 때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이제 어깨 싸움 붙거든요, 저거. 근데 거기 이제 미국 회사 끼워서 같이 공동 개발하자. 그럼 중국이 지들이 어떻게 할 텐데, 물론 뭐 굉장히 단기적으로 긴장은 좀 높아지겠지만, 뭐 쟤들이 별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예. 이건 또 하원 쪽의 코커스 공동의장입니다. 예,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이에요. 직접 들어보십시오.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이날 대담에서 중국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일 공동개발구역 JDG에서 미한이 3국의 에너지 탐사 협력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And I think this is one area where it probably is easier to negotiate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becaus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o oil and gas. 베라 의원은 이어 한일 공동개발구역 내 에너지 탐사를 위한 3국 협력의 초기 단계를 중국은 도발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 이곳에서 에너지 탐사를 시작하는 건 더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참 이렇게 이제 세계가 눈알이 어질어질할 정도의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 변화를 더욱더 가속시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형세가
종중 국회에 의한 윤 대통령 탄핵물이 내란 올가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신세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정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해서 그래야 우리 주권과 자유를 지킬 뿐 아니라 우리 밥그릇을 지켜냅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1월 16일 날 타결한 걸로 알거든요. 윤 대통령 이제 그 공수처 쪽에서 이제 불법 구금한 바로 그 무렵이죠. 직후. 그게 지금 한수원이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업계의 소문에 의하면은 좀 많이 안 좋은 내용으로 타결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 쪽 그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오너가 지금 캐나다잖아요. 캐나다 쪽에서 캐나다 그 웨스팅하우스 오너 쪽에서 이제 주주인데 회사는 미국 회사지만 주주들이 그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바이든 정부랑 지금 한국에 윤석열 정부가 몰려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고 행정부 몰려 있고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것저것 다 산통 다 깨지니까 약체잖아요.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딜 안 치면은 민주당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거기는 아예 원전을 죽이려고 했던 데니까 아예 게임 판 자체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국 쪽이 몰려 있을 때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한국 쪽에 불리한 조건으로 딜이 쳐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루머가 그래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루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상이 정말 눈 뜨고도 코백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빨리 복귀를 해야 우리 주권과 자유뿐 아니라 우리 밥그릇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토요일 집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하죠. 이번 토요일 집회. 이제 세이브 코리아의 그 분산 집회 특히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뭐 한 서너 군데 해요.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또 광화문 집회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본인 편하신 대로 아무튼 다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기세가 올랐잖아요. 이번에 완전히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상대방을 몰아붙여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